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부터 갑자기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 앞이 뭐 체포영장,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와 이걸 저지하기 위한 자유파의 투쟁의 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소득 4만 불이 넘는 국가에서 대통령을 체포를 한다?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5,400만 명 중에 단 한 명에게 헌법은 국가를 보위하고 또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이 국민투표로 만들어놓은 헌법에 단 한 명의 대통령을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상징적인 인물로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임명을 해놨는데 이걸 검찰이 체포를 한다? 그래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끌고 가서 대통령을 체포를 해오겠다?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장면이 온 국민들에게, 아니 전 세계 자유민주우방국가 국민들에게 그게 보여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또한 국군 통수권자의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경제든 안보든 외교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든 앞으로 회복 불능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게요. 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대통령이 무슨 죄인지. 대한민국에서 누가 죄 있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일반 국민도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을 죄를 저질러도 수사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심, 2심, 3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미결수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 맡기고 있는 대통령을 확정되지도 않은 자기들이 죄를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부터 하겠다. 그걸 생중계로 온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이걸 시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4만 불 국민소득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용납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 사건이 진행 중이든 또는 끝나든 상관없이 반드시 국민이 부여한 헌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었던 것에 대한 앞뒤를 반드시 따져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다시는 이런 일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아주 엄중하게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헌법과 법률과 법리를 따지고 봐도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무도하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 자들이 이걸 지금 감행하고 있잖아요.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뭘 노리는 겁니까? 이 종북주 좌파. 저는 이게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실질적인 법률을 이런 식으로 법적 절차를 잘 진행했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관여를 해가지고 울산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말하자면은 청와대 뜻대로 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선된 후보는 그 뒤로 국회의원 2번에 당선이 되고 심지어는 집권당의 당대표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마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관여됐다는 것이 많은 지금 말하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를 갖고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도 제1심 판결 하나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수사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보다 더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생중계하는 거, 이렇게 시도하는 거 다분히 저는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절대적인 정치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그야말로 정치 행위로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많은 권력기관의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사람들이 다른 데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지금까지 하지 않아 왔었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식의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정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5년 뒤에 선거로 한다 그런다면 교체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수를 만약에 부렸다. 그러면 그건 정권 탈취라고 봅니다. 정권 탈취? 저는 그게 내란이라고 봅니다. 어떤 절차나 과정을 전부 생략을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을 하고 대통령이 체포부터 하겠다? 그리고 그 체포하는 걸 생중계로 하겠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다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그 정치적인 목적은 결국에 가서는 정권을 5년이 아니라 그 전에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의중에서 비롯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지금 저 정복 주사파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야말로 사실상의 내란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선포하는 그 대국민 담화에서 이게 사실상의 내란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국헌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게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 진짜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런 문제의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이 그대로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계엄이나 지금 직무정지된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는 12.12 담화에 담겨있는 내용을 봐보면은 네. 그 전에도 그게 진행됐다는 거죠.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불법으로 또는 폭력으로 그 밖에 다른 올바르지 않은 수단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해서 말하자면 현재의 권력을 변화를 시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을 끌어낸다거나 직무를 정지시키게 한다거나 이런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른 본래 주어진 5년이 아닌 이내에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선거를 하게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는 네. 그게 정말로 헌법 질서를 완전히 깨는 것이고 법치를 깨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내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는 말씀 그 12.12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개표 과정이든 투표 과정이든 이 말하자면은 투표 부정, 개표 부정에 대한 얘기를 네. 대통령의 입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의혹은 굉장히 많이 제기됐었고 네. 특히 I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도 말씀하셨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선관위에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암만 해도 그 사람들이 개방을 하지 않으면은 네. 헌법기관의 기관장이나 그 기관이 이걸 말하자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영장을 갖다 들이밀어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에 2023년도에 국정원에서 네. 말하자면 이 시스템에 보안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일부 보안 점검을 했는데 네. 네.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개표 부정 또는 투표 부정에 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누구든지 추측이 가능하고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갖고 그 문제를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거로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그 권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울산 선거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로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거가 정말 만약입니다. 아니다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런다면 그러면 선관위 문을 열고 있는 대로 다 자료를 내서 시스템을 벌려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죠. 이걸 못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도 긴가민가한 겁니다.
누가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좌파 세력 전체가 다 공유를 해갖고 부정선거를 했겠습니까? 지극히 일부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까자고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부정이 있고 개표에 부정이 있어갖고 선거가 왜곡된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하며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어떻게 따르며 또 그 사람들이 만든 그런 법에 의한 처벌을 누가 승복하고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만 가지 국정 중에 최우선이 이 말하자면 불법 선거, 불법 말하자면은 개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겁니다. 네. 있다 없다를 아무도 장담을 못하니까 이걸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안 됩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이고 그 웬만한 그 선거관리위원장들도 대부분이 다 판사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가 될 리가 없고 이게 잘 기관이 열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큰 의혹을 품고 불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엄을 통해서 그 서버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개 대대급도 안 되는 그런 군인을 가지고 국회에서 일단 이 선관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시간을 끄는 그런 지연 작전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네.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에 있어서의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는 중시 여겨야 된다. 만약 그 경우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중과 의도를 갖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입니다. 불법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 방치를 하고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다. 그건 대통령이 완전히 국헌을 문란시킨 겁니다. 그건 완전히 국정을 파괴하는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국정을 바로 잡는 것이고 네. 국가 안위와 국정 헌법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정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5년 동안 책임을 맡았어요. 누가? 국민이 주는 헌법으로 우리는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하는 헌법상의 권한 이러한 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그 권한을 국민이 준 대로 그걸 믿고 해야 되는데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이거 다 거절을 해버리고 법안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국정을 이끄는 법안도 못하게 예산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법부에서 말하자면 체포 동의안을 내도 부결을 시켜버리고 어떤 거 하나도 국정에 대한 제대로 된 협조가 없어가지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안 이끌어가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의 책무가 책임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을 이끌어가게 네. 이 상황 변화를 시키는 게 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책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는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입증을 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정현 대표의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요. 이정현 대표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전국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 국정 난맥상 사실상 종북 주사파에 의한 사실상의 내란 상황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따라서 대통령 통치권에 해당되는 이 비상계엄 발동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꼬투리 잡아서 지금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저지돼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예. 저는
그 대통령 담화 중에서 진짜로 저는 비중 있게 다루고 싶은 것은 그 불법 선거입니다. 예, 그리고 말하자면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이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반드시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들이 이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진짜 지금까지 선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모든 국민들은 뭘로 자기 의사표현을 합니까? 선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혹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지 뭐 다음 대통령한테 미뤄가지고 계속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그런 국정을 운영을 하고 전국에 그것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의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중시 여기고 싶은 것도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외교를 하고 저렇게 안보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저렇게 재정에 대해서 건전 재정을 위해서 자기 욕먹어 가면서도 아주 건전 재정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해 나가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저렇게 하고 있고 사회 개혁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걸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부려먹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인사도 다 가로막아버리고 대통령이 이걸 하는데 바닷물 퍼서 할 수 없는데 이 예산도 이런 식으로 다 가로막아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공유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란죄? 이거 누가 지금 만들었고 누가 조사했습니까? 조사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내란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없어요. 누가 지금 정치인들이 내란이라는 얘기를 했지. 누가 내란이라고 합니까? 예.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검사가 이렇게 했고 네. 말하자면 중앙지법도 아니고 자지방지법 말하자면 대전지법일 수도 있고 제주지법일 수도 있고 네. 서구지법일 수도 있고 지방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중앙지법도 아닌 이렇게 기가 막힌 과정들을 정말로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그 어떤 것도 그 기본적인 그러한 인권이나 또는 중요성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또 이것이 다른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 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소매치기 하나를 데려다 하더라도 몇 시간을 조사를 해갖고 가서 구속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장시간 조사한 그런 기록도 없고 조사한 내용도 없고 조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대통령 체포부터 해갖고 이런 식으로 가서 구치소에다 가만두려고 합니까? 세상에 이런 말하자면 법 적용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민간인도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라 무죄 추정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제대로 변론하고 반론하고 이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대통령을 구치소에다 가다 놓고 제대로 된 회의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논의나 준비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방어권을 완전히 제한을 해버린다? 이게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정도 폭력적이고 이런 정도로 비법적이고 이런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대통령조차도 방어권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감옥에다 쳐놓고 국민들로부터 수갑쳐갖고 가는 모습을 보여갖고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죄가 있는가를 그 다음부터 따져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한테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법부, 이러한 검찰, 그리고 이러한 정치권이 일반 국민들 하나 때려잡는 건 일반 국민들 하나 기본권 완전히 짓밟는 것은 벌레보다 더 무섭게 취급을 가볍게 취급을 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 대통령을 체포하고 대통령이 죄인이라고 이미 다 결론 다 내가지고 길거리에서 공소장 다 쓰고 길거리에서 판결문 다 내갖고 이미 다 판결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짜 맞춰갖고 수사도 하고 판결도 하려고 하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이게 지금 국민소득 4만 불 대한민국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요 이제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 여러분들의 선배 지식인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엘리트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고 고려시대 때고 나라 어려워지면 대통령 옆에서 그렇게 잘 먹고 살다가 이제는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임금 모시고 피난 갈 국리부터 하고 도망갈 국리부터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선배 지식인들, 선배 엘리트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누가 나라 지켰습니까? 끝까지 임진왜란 때고 오란 때고 끝까지 나라 지킨 사람들은 민초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법을 갖고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이런 정말 이런 국가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이제는 배운 여러분들이 한번 나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한번 나서십시오. 자, 나한중에 가서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할애비죄를 갖고 대통령을 처벌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규정이 나오면 그렇게 처벌해야 되죠.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일반이든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 적법적인 절차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들은 지식인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명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을 수압 채워서 일단 구치소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수사를 해갖고 뭔 죄가 있는지 밝힌다. 이게 지금 온 세계가 말하자면은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겁니까? 지금 이번 이 행태는 문명국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미개국가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실추를 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식인들, 특히 엘리트들,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보태고 지혜를 보태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같이 힘을 합쳐갖고 감옥에 넣읍시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만약 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뭔가의 교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리한 수를 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다리 뻗고 살겠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한번 이 바르게 잡아주는데 앞장을 좀 서 주십시오. 예. 자, 그런데 이재현 대표님, 보통은 이제 뭐 탄핵당했다, 그리고 뭐 내란죄로 뭐 체포가 된다. 그러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지지율이 4%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최근에 지금 몇 차례 조사가 됐는데 34, 36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동반 상승하는 견인하고 있는 그 양상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게 4만 불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지금까지 그 전에는 네. 아주 그 국민들을 얍삽하게 선동하고 거짓말 가짜 뉴스로 그렇게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다 24조 원을 빼돌렸다든지 아니면 7시간 사이에 청와대에도 구판을 벌렸다든지 아니면 7시간 사이에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성형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선호텔에 가서 바람을 피웠다든지 비아그라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앞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는 진짜 고개를 못 들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변명과 어떤 것도 통하지 않게 정말 피눈물나게 탄압을 해갖고 피눈물나게 그야말로 찔러서 죽이듯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을 못하게 해서 억눌러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앞장서는데 검찰이 그때도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얼마나 많은 별건 수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겁을 주고 그래서 하지 않는 얘기들도 막 털어놓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고 대통령 아예 하나도 자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아예 변명도 해명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 4만 불에 다 이렇게 문턱에 다가오면서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은요 뭐라고 속이든 뭐라고 거짓말하든 뭐라고 선동을 하든 뭐라고 가짜 뉴스를 갖고 지그들 정치 이득을 챙기든 이제 국민들이 앉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 누구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에 누구든 나라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대통령 국민들을 뽑아놓은 대통령 이렇게 하면 설령 조금 잘못한다 하더라도 협조할 것은 좀 협조를 해주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야지. 탄핵 29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명백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명백하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해갖고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행안부 장관 탄핵, 국방부 장관도 탄핵하겠다?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를 시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들이 다 탄핵이 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산과 인사까지 다 이렇게 한다면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입법부가
어떻게 다수 의석 좀 차지하고 있다고. 대통령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좀 과장되게 하자면은 몇천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것을 자제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었었는데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탄핵을 시킵니다. 그러면 행정부만 이렇게 탄핵을 시켰습니까? 입법부도 탄핵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사법부도 탄핵을 시킨다. 자기 당에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수사를 했었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검사장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고 판사들도 탄핵하겠다고 하는 공갈 협박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 것을 똑똑한 국민, 소득 4만 불의 국민들은 다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다 보고 앉아서 판단을 해보고 이건 아닌데? 이건 완전히 생사람 잡는데 이 생사람 잡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박근혜 때 4% 지지율가 지금 최고 높은 데가 38%까지 나오고 네. 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도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무슨냐? 국민들이 정의 편에 서는 겁니다. 국민들이 공정한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 수준입니다. 이런 국민 수준을 모르고 자기들이 옛날에 그 옛날에 말하자면 민주화 길거리에서 민주화 투쟁했던 그 국민으로만 그때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대로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밖으로 나옵니까? 밖으로 그 사람들이 동원해서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지금부터 이제 공수가 전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수가 전환됐다. 지금까지는 가장 힘쓴 사람이 윤석열이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도 국민들이 그런 대로 지켜봤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포까지 당하려고 할 정도고 구금까지 당하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몰아갑니다. 누가? 그 반대 세력들이. 아하. 근데 그 권한이 그럼 그리 넘어왔습니다. 여의도 대통령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의 나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표정은 누구냐? 지금 또 봐야 될 모든 핀포인트는 어디냐? 이재명입니다. 모두가 예. 다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과연 이재명이가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 함께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와 또는 그러한 마음들이 대통령 지지율로 이어지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호남 민심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호남은 워낙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했고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저 호남 사람입니다. 가슴이 아주 뜨겁고 오늘 아침에 팡팡 울었습니다. 대통령 저렇게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가지고 해서 그걸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엉엉 울었습니다. 저 호남 사람이에요. 호남 사람 중에서도 양심 가진 사람도 가뜩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가뜩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전하고 민주당이 선동하고 민주당이 얘기한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무조건 넘어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호남 사람들도 4만 불 국민입니다. 그 사람들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정치권에 의해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뭐 벼랑 끝으로 가고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고 이렇게 신뢰가 국제적으로 추락하는 것을 호남 사람들이라고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어제 그저께죠.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기 위해서 그 추운 날 밤을 새웠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러자 밤 10시쯤 지나서 대통령이 A4 절반 정도 되는 짧은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거기 보면 너무 추운데 고생 많다. 안타깝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국내외 이 국가를 위협하는 이 체제 전복 세력 들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딱 그 메시지 하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일면 탑으로 그 대통령의 그 편지 그거를 국민 분열시키는 거라고 딱 규정을 하고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신년사도 못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잡혀가면 안 된다고 수백 명 수천 명의 국민이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 추운 날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국민들한테 메시지 하나 낸 게 국민 분열이라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 절독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을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아주 뜨거운 운동이 정말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 홍보수석도 하고 또 이 정치를 하면서 언론을 수십 년간 다뤄왔잖아요. 최근에 이 언론 상황과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시작한 조중동 절도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입법, 사법, 행정 다음으로 사실 언론을 제4부라고도 했었었고 무관의 제왕들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언론의 가장 말하자면 중심은 자 편들어라 달라는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공정입니다. 공정.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길거리 사람들을 쏟아져 나오게 하고 아직 법원 판결도 나오지도 않고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 내란 수개네, 내란이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길거리에서 판사도 검사도 아닌 사람들이 공소장을 쓰고 말하자면 판사도 아닌 사람들이 판결문을 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 사람들 동원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통령 관저 앞에나 또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할 때게 그거 국론 분열 아니었었습니까? 아니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야말로 이제는 편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인기 영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고 뭐 공직자들이고 그 다음에 뭐 언론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부안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그렇다 손 칩시다. 공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비중이 이렇게 다룬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평생을 두고 이승만 물러나라부터 시작해 박정희 물러나라, 전두환, 노태우 물러나라, 이명박 물러나라, 박근혜 물러나라, 윤석열 물러나라고 그렇게 보수 집권자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렇게 오늘날 대한민국 풍요를 가져오고 안보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안정 질서를 유지해 왔었던 보수 지도자들이 그렇게 물러나라고 사람 동원하고 길거리에서 불러내고 선동하고 할 때 그때는 뭐 했습니까 도대체? 정말 섭섭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언론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갈수록 여러분들의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무서운 각오하고 무섭게 여러분들 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절도 운동이 다일 것 같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국가의 안위와 또 이 말하자면 국가를 보위하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이 단지 절도운동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만 똑똑하고 일반 국민들은 여러분들만큼 머리 쓸지 모르고 아이디어가 없고 뭐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끌어내리고 그렇게 끌어내리면 기사 쓸 일은 많겠죠.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라 사람들의 갖고 있는 신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더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조회수가 그렇게 더 중요한 겁니까? 진짜 정말 존경했던 그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 언론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얘기입니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과 깨어있는 국민들은 절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훨씬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 나라를 사실상 내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국내외 이 내란 세력들과 맞서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고 또 자유파 유튜브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1명, 2명씩 이 투쟁 대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님, 참으로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말하자면은 연장이 될 수밖에 없던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는데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당신 말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5.4% 최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졌던 국민의힘 후보 갖고 됐겠습니까? 당신은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를 망치고 안보를 망치고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국가 구석구석을 망가뜨렸던 정권이 5년 동안 더 연장되지 않도록 막았다는 당신 공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당신은 경험도 없고 당신은 도움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외로웠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신을 도왔습니까?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보수가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서 여론조사하면 20%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보수도 당신을 버려뒀습니다. 과거에 뭐가 있습니까? 민주공화당 당원들이 있었고 평생동지들이 있었고 MB계가 있었고 친박계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당에서는 대깨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개딸들이 있고 동교동계가 있고 상도동계가 있고 다 그들을 감싸주는 육사생도들이 있었었고 다 민주화 동지들이 있었지만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었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혼자서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를 시키고 문재인 정권이 탈선시켜놨던 철도를 2년 반 동안 복구를 시켜가지고 이제 KTX가 달릴 수 있도록 2년 반 동안 정상화를 시키는데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당신 거의 도와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저렇게 외치고 있는 그 숫자가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외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해왔었고 이 나라를 현대화를 해왔었고 그러면서 외교나 안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어떤 대통령은 못한 일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마지막으로 내가 더 이상 대통령 5년을 하나 내가 2년 반 3년으로 끝내나 그 상관없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헌법 질서의 가장 기본, 법치의 가장 기본인 선거 부정이 있다면 나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조사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고리를 끊고 만약에 전혀 없다 그러면 다행,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심정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당신은 이 방법을 동원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이 다수결인데 다수결의 가장 기본 원칙은 소수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건데 완전히 소수를 다 무시를 해버리고 저렇게 국회 독재, 입법 독재를 해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입법입니다. 입법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의장이 150이냐 200이냐 하는 것도 아니 입법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입법 해석권, 사법부가 해야 될 것까지 다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해가고 있을 정도로 온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방법을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그런 방법을 참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신 충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당신한테 부탁합니다. 기왕 당신은 등신불이 됐습니다. 기왕 당신은 몸을 던졌습니다. 당신을 불쏘시개로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수사,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현재 말하자면 재판 과정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봐왔었던 일반 국민이 못 봤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이 그 다음에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 후배들이 아주 평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닫기 위해서도 당신은 할 얘기 다 해줘야 됩니다. 감춰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대통령 하면서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머슴이에요. 국회의원들도 머슴이에요. 주인은 국민이에요. 머슴이 하는 일들을 국민들한테 하나부터 10가지를 듣기 싫어 죽을 정도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머슴으로서 주인한테 제대로 이번에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그게 저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대통령으로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정현 대표님, 예,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이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울면서 이정현 대표의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정복주사파들의 치밀하고도 사악한 또 간교한 공작에 맞서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건데 내일도 광화문에서는 1시부터 1000만 국민대 혁명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오늘 밤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밤을 꼬박 새면서 저 종북 주사파들의 이 준동을 저지할 겁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이정현 대표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소드립니다. 제가 호소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을 체포를 해? 공수처가? 그래서 구금을 해? 대통령의 방어권도 없앨라 그래? 근데 왜 그런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 조사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도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려고 해요. 대통령이 외로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킵시다. 그건 윤석열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헌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이 헌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점잖하게 침묵하고 그런 뭐 잘 되겠지라고 해왔었던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너희 세상 끝났어. 이제 너희들이 선동하고 거짓말해갖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갈아엎으려고 했었던 시대는 지난번에 박근혜로 끝났어. 절대 우리 용납 안 해.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모시고 나가고, 그게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게 독립운동입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나도 총 들고 나갈게요 라고 하는 참전입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 하고 참여를 합시다. 이제는 참여를 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거를 하면 48%, 49%, 53%가 나오는데 왜 길거리에서는 항상 우리는 밀리고 왜 우리 목소리는 없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제 같이 목소리를 냅시다. 나갑시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진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한테, 대한민국의 전문가들한테 스스로 어디 가서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려면, 전문가로서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이때 여러분들의 지식을 갖고 글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갖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아주 성공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일 감정을 불켰던 후쿠시마, 저게 왜 저렇게 조용히 된지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원전 전문가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나 평상시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관여도 않고 나는 완전한 중립이지만, 나는 학자적인 양심으로, 내가 지식인의 양심으로 지금 이 선동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냐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다른 원전 관련된, 원자력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글을 쓰고 여기저기 출연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IAEA 사무총장이 와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문가들 얘기 한마디에 싹 이게 제압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요, 대통령을 저렇게 말하자면 자격도 없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만 수사하라고 특별하게 만드는, 검찰 놔두고 특별히 하면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라고 대통령을 잡으러 온다? 그것도 중앙지법도 아니고 지방지법에다가 골라서 판사를 한다? 판사 쇼핑을 하고 다녀. 판사 쇼핑. 어떤 게 내 옷에 들까? 어떤 게 내 마음에 들까? 판사 쇼핑을 해갖고 지방지법에다가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영장을 신청을 해. 이런 거 여러분들 지식인들은, 법률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바이든이 아직 취임하기도 전에 대통령 자격으로 완전히 선전선동을 했고 미국 의회를 갖다 쳐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습니까? 지방에서 했던 1심과 2심은 유죄였는데 마지막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은 평상시니까 이렇지, 위기 상황 속에서 야 이거 했다가 대통령이 또 내가 끝나고 나서 처벌받으면 어떡해, 이런 고민을 하고 주저하게 만들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한테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봐도 정말 너무너무 정말 명백한 그런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사적인 거, 예를 들어서 클린턴처럼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니면 닉슨처럼 도청을 했다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는 미국 법도 다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까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방하고 방해하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한 조치가 대통령의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주십시오. 의견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 해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뭡니까? 거기 여러분들 객관성 기대할 수 있어요? 정치 집단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 당이 추천하고 저 당이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추천해갖고 하는, 저기서 나온 판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 판결의 절반은 법리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절반은 국민 여론입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재판 판결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하자면 동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나서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판결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처음으로 한번 보수가 밖에서도 단 밖에서도 한번 우리가 뭉쳐봅시다. 그래서 나라를 지킵시다. 그래갖고 우리 자식들, 우리 조카들, 우리 손주들한테 다시는 이 대통령을 체포로 오는 이런 장면들이 생중계돼갖고 전 세계에 나가는 이런 부끄러운 꼴을 보이지 맙시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국민을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예, 이정현 대표의 긴급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지키는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투쟁이다.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하나 되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고맙습니다.